네, 반갑습니다. HRSP 정호영 노무사. 장래숙 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무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산재, 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죠. 네. 그 중에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1월 27일이죠.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네. 대기업에서 몇 건의 산재 사건도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2020년 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30~40명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매일 산재를 당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산재 승인 건수도 뭐 10건 정도 신청되면 한 6건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일상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부분 좀 살펴보도록 이제 할 텐데, 네. 자, 먼저 산업재해 적용받는 그 범위는 네.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근로자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근로자라 함은 이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서 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아니고요. 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가 있는데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특별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되는 그런 분들은 재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건설공사 중에서 네. 총 공사 도급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네. 그런 공사의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업, 수렵업 중에서 이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왜 요즘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고도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특수고용대 종사자 같은 분들도 있는데, 네. 또 프리랜서 같은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산재 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요? 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은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그 보험 설계사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분들도 산재보험에 적용이 됐고요. 작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런 분들도 산재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해서 보험이 적용이 안 돼 라고 하는 사업주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이상 사업이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거는 회사 책임입니다. 가입을 안 했어도 산재가 발생하면 적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해서 미납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산재보험을 가입 안 한 상태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상급여의 50%를 회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 안 한 사업장이 있으시면 빨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산재 신청 승인이 나면 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은 병원비가 지급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입원비, 치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 이런 것도 진단 시 1회에 한해서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이제 산재가 발생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못한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서 노동부로 고시가 되고요. 무제한적으로 70%가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가 있는데요. 치료는 종결이 됐는데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1급에서 14등급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7급까지 심한 장애가 남을 때는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8급 이하부터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간병에 필요한 간병급여라든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산재 중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4일 이상은 반드시 4일을 입원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통원 치료의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3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3일 이하로 치료가 종결이 되는 그런 간단한 치료 있죠. 어디가 약간 베었다든지 이런 거는 사업주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근로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발생한 사고와 그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과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이 돼서 아까 말한 급여들을 다 지급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 후에 그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서 산재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 과실률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위로금이라든지 일실급여나 일실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제 근로자 과실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회사 근무 중에 뭐 다치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네.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하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산재 혜택이 가능할까요? 네. 2018년 1월 1일자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로 네. 출퇴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술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집에 가는 그 퇴근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통상적인 출퇴근길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부장님이 거래처 들려서 물건 가지고 출근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처에 갔다가 출근하는 길 또는 거래처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일상 생활용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네. 또는 자녀를 그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아이를 맨날 남편이나 다른 분이 데려다 주다가 오늘은 남편이 일이 있어서 내가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필수적인 행위로 보아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자, 오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업무상 사고 관련된 제 1편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산업재해가 어떤 건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관련된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